70살 나는 편지를 들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편지.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글을 배우겠다. 나는 1950년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멀었습니다.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지만 나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학교에 갔고 나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여자애가 글 배워서 뭐하냐. 손발이 재산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10살에 나는 부잣집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그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는 걸 보며 잠깐 부러웠습니다. 언니 다녀올게요 할 때 나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으로 그들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20살 나는 시집을 갔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 생존이었습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글을 몰라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통장을 보며 웃을 때 나는 부러웠습니다. 그는 글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 이름조차 읽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학교에 보내야지. 하지만 남편이 허리를 다쳤고 나는 시장에서 풀빵을 팔았습니다. 계산은 늘 두려웠습니다. 하루는 젊은 손님이 100원짜리를 내밀며 이거 1000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0살이었습니다. 병원비를 계산할 줄 몰라 의사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 말을 하는 내가 한심했습니다. 아들은 도시로 떠났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자막도 신문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글로 되어 있었고 나는 그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날 우체부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아드님이 보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들의 손글씨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글자들이 그냥 그림 같았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이웃에게 읽어달라고 할까 생각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나만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 구석에서 편지를 쥔 채 울었습니다. 글을 몰라서 아들의 마음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였습니다. 편지는 장롱 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도 글을 배워야겠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봄바람이 불던 날 마을 회관벽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 교실 개강합니다. 나이 제한 없습니다. 나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70살의 학교라니. 창피하지 않을까. 하지만 장롱 속 편지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낡은 운동화를 신고 회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나보다 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젊은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오늘부터 우리 친구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학생이라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칠판에는 가, 나, 다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가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선생님이 공책과 연필을 나눠줬습니다. 이제 직접 써볼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연필을 잡는 법도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내 손을 잡고 알려줬습니다. 천천히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가. 삐뚤빼뚤했지만 내 인생의 첫 글자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으로 쓴 글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아서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책을 베개 옆에 두고 몇 번이고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또 있을까? 내가 쓴 글자. 이게 배움이구나. 수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연필이 떨어지고
눈은 침침해서 글씨가 겹쳐 보였습니다. 기억력도 좋지 않아 어제 배운 걸 오늘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공책을 펼쳤습니다. 나 다 알아. 수십 번, 수백 번 썼습니다. 손끝이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도 숙제해. 그럼 할머니도 학교 다녀. 손녀는 웃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나도 가르쳐 줄까? 작은 손과 내 주름진 손이 공책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날 나는 설렘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름을 써볼 거예요. 내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이름. 평생 남이 써주던 이름을 내가 직접 쓸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천천히 썼습니다. 김봉녀. 그걸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긴 거구나. 천천히 연필을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따라 썼습니다. 김, 복, 녀. 내 이름이 종이 위에 완성되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제 이름이에요. 평생 남이 써줬는데 이제 제가 썼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복녀님, 정말 잘하셨어요. 축하드려요. 그날은 내 인생의 첫 졸업식이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내 이름을 쓴 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점점 더 많은 글자를 배웠습니다.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트 전단지도, 병원 진료표도, 버스 노선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니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장롱 속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읽어나갔습니다. 엄마, 일 잘하고 계시죠?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계속 읽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알아요. 엄마는 제 인생의 첫 스승이에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 줄을 읽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나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제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읽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복녀님, 새로 오신 어르신들을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를 보고 가르쳐 달라고 하다니. 그래서 나는 다른 어르신들의 공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80이 넘은 순자 할머니가 처음 왔을 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이제 와서 뭘 배워? 나는 웃었습니다. 저도 70에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하실 수 있어요. 한 달 후 순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복녀야, 내가 가를 썼어. 나 혼자 썼어. 그 순간 나는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는지 알았습니다. 나만 배우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배우려고, 함께 세상을 읽으려고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생전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들아, 엄마는 이제 내 편지를 읽을 수 있다. 늦었지만 엄마도 학교에 다닌단다. 오늘은 사랑이란 단어를 배웠어.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이렇게 글로 쓸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내가 보낸 편지도 읽었다. 7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읽었어. 고맙다, 아들아. 편지를 붙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배움엔 나이가 없구나. 며칠 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엄마가 직접 쓴 거죠? 그럼 엄마가 썼지. 틀린 데는 없니? 아니요, 완벽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들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작은 발표회를 해볼까요? 가족들 앞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발표회 날 아들과 손녀가 왔습니다. 나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복녀입니다. 70살에 처음 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썼습니다. 김복녀.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손녀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최고. 발표회가 끝난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이미 그런 사람이야.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을 한다고 했잖니. 그게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쓰고 신문을 읽고 세상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큰 건 마음입니다. 글을 배우며 나는 내 인생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읽는 법을 배우며 나는 내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늦은 배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한 시간이 부끄러웠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70의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 속에는 내 삶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젊음이란 나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라는 걸. 나는 오늘도 학교에 갑니다. 마을회관으로 걸어갑니다. 그 길이 행복합니다. 배우러 가는 길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교실 문을 열면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칠판에 오늘 배울 단어를 씁니다. 나는 공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천천히 따라 씁니다. 가 나다. 김복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 나는 70살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가장 젊습니다. 배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움에는 때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70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나처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희망은 젊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것입니다.